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혼조세로 4월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휴장하고 나서 사흘 만에 열린 뉴욕 증시 1분기를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던 다우와 S&P 500은 주춤했고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11% 오르면서 16,396.83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0.6% 떨어졌습니다. 39,566.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1분기에 세계 증시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MSCI 세계 주식지수 1분기에 7.7% 올라서 2019년 1분기 이후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1분기에 무려 22번이나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1분기에만 8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1분기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먼저 핀비즈맵 가서 간밤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구글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2.8% 가까이 급등하면서 알파벳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붐에서 소외되는 빅테크 중에 하나로 꼽혔던 구글인데요. BOA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파벳 매수를 2분기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AI폰 출시 협의하고 있죠. 또 한동안 홍역을 치렀던 제미나이도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AI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시크릿 모드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핀비즈맵 가서 보면요. 마이크론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과 함께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판에서 보면요. 일단 테슬라가 소폭 하락한 게 또 눈에 띕니다. 0.3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29%나 하락하면서 정말 힘든 3개월을 보냈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이고요. 2010년에 이 회사가 상장한 이래로는 세 번째로 부진한 기록이었다는 게 CNBC의 분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숫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문제는 머스크의 평판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시장조사업체 캘리버의 설문조사 내용을 독점 인용해서 지난달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고려도 점수가 테슬라의 경우에 70%대였다가 31%로 3월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83%는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와 바로 연결짓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적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머스크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종목판 가서 오늘의 문제적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2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오른쪽 상단에 티커 DJT입니다. 이 회사 결국 21% 넘게 폭락하면서 간밤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우리 돈으로 약 79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서 지분을 조기 매각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주식 매도가 금지돼서 당장의 현금화에는 제약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스콧 베센트를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월가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또 폭락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약간 불안하다 하면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 혼조세로 지금 간밤 장을 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미국의 2월 PCE 물가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PCE는 1월보다 0.3% 오르는데 그쳐서 월가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8% 올랐습니다. 역시 2% 후반대에 그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PCE 지수 발표된 데 대해서 예상에 상당히 부합했다고 밝히면서도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면 금리 정책은 명백하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계속 해오던 얘기,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는 얘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아주 살짝 더 힘을 보태는 느낌이 있죠. 이런 배경에서 간밤에 3월 제조업 PMI,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17개월 만에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웃도는 50.3이 나왔습니다. 50을 넘으면 업황이 확장 국면이란 얘기입니다. 2월에 47.8에 비해서도 2.5포인트가 뛰었고 월가 전망치인 48.1도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고용을 비롯해서 모두 일제히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은 45.9에서 47.4로 올랐습니다. 확장 국면까지는 아니지만 고용 역시 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인 거죠.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경기가 물가를 자극할 만큼일 수 있다는 예상이 더해졌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은 한때 50% 밑으로 반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준의 금리 전망과 비교했을 때 당장 3월 말에 나왔던 것보다도 4월 접어들면서 점점 장기 금리 예상치 자체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금리 가서 함께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단기물, 2년물과 장기물, 10년물 모두 금리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금리가 빨리 내리기엔 너무 좋은 거 아니냐는 살짝의 불안 외에도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미국이 달러 빚을 너무 내고 있다는 불안이 이럴 때마다 시장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미국의 공공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살짝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데다가 미국 정부가 그야말로 막대한 달러 빚을 내고 있다는 것도 시장 금리 자체를 끌어내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불안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간밤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뉴스들 좀 더 살펴보면요. 중국은행은 지난 1분기에 중국 경제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8% 정도 성장했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상당히 겸허한 숫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중국 분위기에서는 너무 큰 숫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최근에 외부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내부 경기를 점점 다지고 있다는 의견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분위기가 사실 올 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 중국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은 올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다른 지역들보다는 빠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5%로 둔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양회에서 밝힌 성장률을 밑도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로켓을 통해서 1시간 이내에 전 세계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로켓 개발 스타트업 스페이스 에포크와 손을 잡았는데요. 이 계획의 중심에는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로켓 XYZ-1이 있습니다.
바다에 내려앉게 돼 있는 이 로켓은요, 적재 공간이 120제곱미터에 달해서 최대 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로켓으로 1시간 안에 전 세계에 배송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알리바바 관련해서 계속 계획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쏘아올린 그야말로 유통전쟁,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배럴당 83.7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이 영사관 폭격에 대응하겠다. 방식은 추후 결정할 거라고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이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한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의 군사 간부들을 살해함으로써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엄혹해지는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이 간밤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